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3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자, 어제 국내 지수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장중에 2% 넘게 하락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9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꿋꿋하게 한국 주식을 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반발 매수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0.16% 상승한 3,06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4% 상승하면서 1,00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제가 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추석 전서부터 해서 계속 강조한 섹터가 있죠. 차라리 물리려면 여기에 물려라. 어디? 바로 소비주. 소비주는 뭐가 있다?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백화점, 그다음에 영화, 그리고 엔터, 음식업종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제일 만만한 쪽이 엔터주하고 뭐 음식업종이라고 이쪽 애들이고 그리고 강한 쪽은 여행주, 항공주 쪽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여행주하고 항공주들 계속 시장이 흔들렸어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도 플러스, 그저께도 플러스, 계속 플러스권이었어요. 그래서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노랑풍선이라든지 모두투어, 하나투어 보면 주가가 빠진 게 없어요. 강했죠, 확실히.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때에서도 안 움직이고 꾹꾹 눌러놨었는데 제가 그 엔터주를 가지고 바로 오징어 게임을 들먹이면서 이게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이 흔들려서 물리더라도 이쪽에 물리면 나중에 분명히 빠져나올 거나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엔터주들이 다 폭등을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가요. 좀 전에 5%대였는데 지금 8, 9%대로 지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키스트도 지금 장중에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7%대인데 뭐 조만간 또 올라가겠죠. 거기다 하이브도 5%대 강세고 뭐 IG엔터도 3%대 강세고 뭐 지금 쇼박스도 13%대 강세고 다 죄다 강세인데 소비주들은 분명히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문제인데 시장이 흔들리면은 잠깐 흔들렸다 갈지 아니면 어차피 갈 거니까 시장을 흔들어도 얘네들만 움직일지 왜냐면 과거에 HMM도 시장이 막 박살이 나도 혼자 움직였었던 해운 업종들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왜 움직이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봐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라고 할게요. 시즌 1 같은 경우 이번 편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작은 예산에도 뭐 한 40억 정도 들였다 그래요. 근데 이미 다른 뭐 대작들은 막 500억, 400억 들였는데도 그 정도 실적과 매출이 나오는데 이건 40억 들여가지고 그 정도 뽑아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도 실적을 뽑아냈는데 이렇게 잘 실적이 나오는데 그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안 내놓을까요? 무조건 내놓겠죠. 아니 돈이 되는데 왜 안 내놓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돈이 들어가고 분명히 오징어 게임 2가 저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2뿐만 아니라 다른 제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런 이슈가 나오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오징어 게임 2가 제작이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돈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0억을 넣는데 아무리 못해도 200억, 300억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나중에 일단 사람들은 볼 거 아닙니까? 흥행은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걸로 제작을 해서 당연히 그거보다 그 이상을
제작비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제작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에 그 관련주들은 또 다시 급등이 나올 건데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OTT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업체들 그래서 뭐 키이스트, 초록뱀 미디어 얘네들은 오징어 게임하고 직접적인 거는 없습니다만 이쪽 애들도 이제 그런 제작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IHQ도 마찬가지죠.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애들은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워낙 주가가 바닥에 있고요. 그래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계속 우겼죠. 그러니까 계속 우기면 결국은 갑니다. 과거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은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모든 전문가들 다 얘기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에서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계속 2차 전지를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 작년에서 가장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였었던 그 교육주들도 움직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지금 이 엔터주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바닥에 있고 너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인데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자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뭐냐면 지금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은 시장은 경계 조심 단계예요. 경계하고 조심하는 왜냐하면은 위험 단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3,00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 단계로 슬슬 바뀌다가 3,000에서 2,900이 이탈되면 폭락 단계로 바뀝니다. 근데 아직은 경계와 조심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반대로 3,100을 안착을 해주고 3,200을 돌파를 해주면 알게 모르게 시장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3,100과 3,200을 안착을 해주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캔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지금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소비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면서 그리고 제가 남북교역주들 죽지 않았다라고 신한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남북교역주도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매하는 쪽은 남북교역주가 훨씬 더 좋다. 제가 어제 상담에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남북교역주를 조정받으면 제가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어제도 상담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남북경협주가 지금 흔들리고 나서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 제일 만만한 건 소비주. 이것도 상담 방송을 어제만이라도 그러니까 엊그저께 오늘 이렇게 이틀만 열심히 봤었더라도 제가 시장에서 어디를 집중하고 있고 어디를 좋게 보고 있는지 상담 방송에서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시청자들은 소비주들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쪽이 일단은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소비주들은 잘 버티거나 오히려 내려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반등을 줬다가 다시 재차 빠지게 되면 소비주들도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미래가 창창한 쪽은 저는 소비주로 봅니다. 그 소비주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키이스트 초록뱀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가 바로 초록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이미 대놓고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 초록색 넥타이를 저녁에도 아침에도 계속 메고 옵니다. 왜냐면 초록뱀 미디어가 1등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먼저 가야 되고 그다음에 키이스트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SM 라이프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IHQ가 갈 거기 때문에 결국 IHQ가 좀 꼴등이긴 하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올라가는 폭들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 소비주들뿐만 아니라 여행주, 카지노, 항공주, 그다음에 영화 이쪽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고 가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이쪽 애들은 좀 안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할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제가 또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3,100을 안착을 하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시 재차 내일 이후에서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오늘 반등을 줄 때 비중을 계속 현금화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어차피 소비주들도 그러니까 엔터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키이스트, 초록뱀, IHQ 이런 애들 고점에서 지금 벌써 40%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40% 이미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 40% 빠져 있거나 30% 빠져 있는 것들은 차라리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반등을 줄 때마다 아직 지수가 안정적으로 3,100을 안착한 것도 아니고 3,200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 10에서 20%는 여전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계속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가 유리하기는 한데 가장 만만한 쪽이 소비주다. 그래서 강한 쪽으로 뭐 여행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질 않으니까. 근데 오늘에서는 제일 좋은 쪽은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 뭐 매니지먼트 이쪽이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SM 6% 올라가고 있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YG엔터 지금 5% 올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쪽으로 오늘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초록뱀, 키스트, IHQ, SM라이프 이 중에 한 종목을 오늘도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번 달 내내 강조해 주셨던 엔터주들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화수는 추석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초록뱀 미디어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죠. 이때는 수익률 3.1% 달성을 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5.7%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 5.7% 수익률 달성했고요. J콘텐트리 4.7% 달성했습니다. 네, KB금융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자, 개별주목 총 누적 수익률 385.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IHQ입니다. 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IHQ입니다. 뭐 다들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초록뱀 미디어, 키스트, SM라이프 디자인, IHQ 돌아가면서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빈도수로 보게 되면 계속 초록뱀 미디어는 계속 추천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키스트도 계속 추천했었고, 근데 걔네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IHQ 차례가 됐겠죠, 그렇죠? 지금 SM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3대 기획사죠. 하이브, SM, JYP, 그다음에 YG엔터 모두 다 강합니다. 그럼 이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지금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는 무조건 그쪽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갈 거고요. 왜냐면 유럽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도 안 하겠어요? 옆에 있는 일본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률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최저일 겁니다. 거의 최저의 거의 관리가 제일 잘 돼 있는 사망률로 따지게 되면 마찬가지 확진자로 따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게 나오는 나라는 없어요.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뭐 하루에 수천 명 당연히 이미 나오고 있었고 걔네들 뭐 10,000명 단위로 나오니까 확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왜? 사망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당연히 위드 코로나 갈 텐데 근데 문제는 위드 코로나 갈 거를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귀뜸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갈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쪽이 크게 갈 건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대장주들이 가자 하면서 선봉장으로 쭉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던 건데 오늘은 그 대장주들이 왜냐하면 쟤네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4%, 5%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저 무거운 애들이 5%를 엉덩이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1억, 2억, 뭐 100만 원을 가지고 뭐 JYP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절대 못 움직이죠. 수백억, 수천억을 확 넣어놔야, 그렇죠? 확 질러대야 세력들이 가자 하고 확 땡겨줘야지만 움직여주는데 지금 걔네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밑에 있는 애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당연히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IHQ를 가지고 나온 건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은 KB금융인데 어제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KB금융을 얘기를 했어요. 매수 가격 53,000원이었는데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죠. 근데 54,000원까지는 밀렸었습니다. 54,000원까지 밀리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내려왔으면은
수익이 낮겠죠. 안 내려왔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주들하고 은행주들, 보험주들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얘네들은 급락이 없어요. 지수가 2,900이 깨지면은 쟤네들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2,900이 깨지 않으면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당히 강하게 버티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900이 안 깨지면 가지고 있는 데서는 괜찮다. 그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가 좋으냐면 지수가 3,000이 이탈되게 되면 다른 애들은 겁먹어가지고 막 10% 이상 빠지는데 오히려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은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제 IHQ인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거 지난주, 이번 주 보면 아까도 표도 봤겠지만 다 보면은 초록배, 뭐 키이스트, 제이콘텐트리 다 뭐예요? 엔터주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엔터주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이슈가 돼가지고 분명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예상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상하면 됩니다. 시즌 2가 무조건 나오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40억을 투입한 다음에 이미 그거보다 몇 배를 이상을 뽕을 뽑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컨텐츠를 투자를 안 하고 안 만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감독이어도 무조건 만듭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제작이 들어갔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 기대감의 주가는 그게 뭐 당장 만들어지면서 당장 뭐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만들려면 한 달이 걸리든 뭐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 기대감으로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제약주들도 기대감에 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기대감 하락되면 다들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이 엔터주들은 계속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KB금융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IHQ로 갑시다. 자, IHQ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은 1,605원인데요. 자, 한번 키스트를 일단 보고 자, 키스트 장주에 9%까지 올라가졌죠.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초록뱀 미디어 아따 참 모양 이쁘네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2,900원 돌파해서 3,000원으로 갈 거라 그랬죠. 이거는 거의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시장이 안전합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에요. 불안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록뱀 미디어를 누군가가 이거 시가총액 4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짜리도 아니고 이거 거의 4,300억이면 중형주급이죠. 시가총액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재차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 시장이 3,000이 깨질 수도 있는 이 불안한 시장에서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질러댔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들은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렀다라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돌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얘들이 심심해갖고 돌파했겠어요? 여기를 돌파하려고 올라왔겠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 지금 역습을 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차트가 강한 거다. 이게 강한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록색 넥타이를 계속 메우면서 초록뱀 미디어가 가면서 키스트가 따라갈 거고 그러면서 IHQ가 따라갈 거라 그랬지 IHQ가 먼저 가고 초록뱀 미디어 간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거여서 이거는 3,000원 돌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시장 흔들려도 흔들면 다시 싸게 사면 됩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후성. 그렇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안 팔아요. 일단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고요. 오늘도 32만 주나 사네. 연기금도 24만 주 사네요. 마치 후성의 대자뷰 아닙니까? 후성도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나서 100% 가더니 200% 가더니 300% 가더니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 기관들과 연기금이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관과 연기금 애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았다면 그렇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사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정말 바보라서 물리려고 이 고점에서 물리겠어요? 아니죠. 얘네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제작이 되게 되면 주가를 어디로 땡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후성처럼 요까지 뭐 한 6,5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 땡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엄청나게 사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3,000이 깨질 수 있는데 깨지게 되면 흔들리겠죠. 많이 안 흔들립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시장 흔들렸었죠. 기억해 보세요 한번. 8월 달에 시장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흔들릴 때 후성 많이 빠졌습니까?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후성. 여기서 요만큼 빠졌습니다. 8월 달에 흔들릴 때
8월 달 흔들릴 때 요만큼 흔들렸어요. 거의 안 흔들리고 9월 달에 오히려 더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초록빛 미디어도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물량들을 뺏어 먹고 지금 땡기고 있는 연기금과 기관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이쪽 애들은 던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절반을 팔라 그랬으니까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추천한 그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 한 지난주인가요? 그때 추천한 가격대에서 이미 벌써 10% 이상은 수익은 달성 중에 있을 건데 나머지만 가지고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결국은 초록뱀이 지금 기관과 연기금의 이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얘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키스트도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도 올라갈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린 이 IHQ도 당연히 이 가격에서 올라갈 텐데, 지금 초록뱀에 비하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자, 1,600원. 여기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이면 1,605원에 있길래 그 5원이 조금 거슬려가지고 좀 기다려봤는데, 자, 1,600원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자, 1,600원 공략하시면 되고, 올라간 게 없어요. 초록뱀 미디어 다시 한번 볼까요? 초록뱀 미디어. 얘가 지금 선봉장이에요. 얘는 지금 바닥도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 있죠. 크게 봤을 때.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에서는 바닥인 거고요. 월봉으로 완전 바닥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IH, 키스트, SM 라이프 이런 애들이 쫓아갈 텐데 지금 얘는 올라간 것도 없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M 한번 보겠습니다. SM도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1조 5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6%나 올라갑니다. 심심해서 올라가진 않겠죠. 이거 움직이려면 그래도 한 1,000억 단위로 질러야 이게 움직일 텐데 누군가가 지금 사고 있다라는 얘기고, 뭐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연들이 재개가 되거나 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 거고,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이브도 지금 뭐 공연 재개라든지 이 소식이 지금 나왔죠, 어제. 그래서 공연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해외 공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얘도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움직이고 저쪽에 SM이 움직이니까 JYP도 그동안 빠졌던 폭을 이제 다시 들어주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사다가 왕창 물렸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갖고 있질 않습니다. 없어요, 이거. 거의 개인들 물량은 없다라 보시면 돼요. 거의 고점에서 다 팔았고요. 왜냐면 이만큼 많이 올라간 종목, 지금 후성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듯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강한 것들을 보면 거의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강한 건데, 얘네들도 다시 그 공연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위로 한 번 더 폭등을 시켜야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땡겨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이브, JYP, SM, 뭐 이쪽 그 4대 기획사가 YG엔터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YG엔터도 굉장히 강하네요. 이것도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돌파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게 뭐예요? IHQ, 키스트, 초록뱀 뭐 이런 애들인데, 자, 그럼 또 IHQ에 지금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수급 보면은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달만 하더라도 86만 주를 모았어요. 그리고 기관과 금융투자들도 지금 이렇게 사업 모으고 있고, 그리고 11월 12일 날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IHQ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은 제작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게 되면 IHQ도 이미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제작 능력은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뭐 하나 제작을 해보자라는 이슈만 나와도 얘도 뒤늦게 나중에 11월 달에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당장 뭐 폭등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초록뱀 미디어가 상한가를 가면 그러면 키스트도 상한가 갑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가 상한가 가면 그때는 그냥 사도 돼요. 근데 지금 지수가 3,200이면 지금 질러라 이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3,200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3,100이 안착이 되면 강하게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 지수가 3,100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거는 제가 볼 때는 소비주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초록뱀 미디어가 상한가를 진짜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 해서, 이번 달은 끝났죠. 다음 달, 다다음 달 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초록뱀 미디어가 언젠가는 또다시 한번 상한가를 한번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 상한가 기록하는 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때는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쪽을 강하게 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한가는 설마 안 들어가겠죠? 설마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잘 째려보시고 얘가 점점 더 강해지면 그쪽에 있는 순환하는 소비주들을 엔터주들을 잘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1,600원 잡아주셨고요. 엔터 대장주들을 오르는데 IHQ는 올라간 게 없다, 바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선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일신석재. 일신석재. 자, 매수가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105원에 5%요. 3,105원이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한 일주일? 일주일? 네. 이번 주 같은데요?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죠. 그렇죠. 일주일은 아니고. 저번 주인데. 자, 일단 남북경협주로 이제 엮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흔들었지만 제가 어제 남북경협주들 미사일 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미사일 쏘면 막 15%, 20%씩 빠졌는데 잘 안 빠지길래 야, 요거는 강하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또 좋은 얘기 나오고 올라오면은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 네. 아침에 갭상승 나올 때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매수 가격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이게 이제 100원대구나. 지금 밀린 폭을 보니까 한 4% 정도 밀렸네요. 네. 일단은 단가가 지금 밑이 아니고 위에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올라올 때 팔았다가 다시 그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흔들 거란 말이죠. 네. 그때 다시 싸게 사세요. 언제쯤 올라올까요? 곧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팔기는 좀 애매하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왼쪽에 지금 남북경협주 제가 한 1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강하게 뭐 JST나는 22% 급등해 있고 아직 선도전기도 10% 급등해 있고 물론 아침에서는 더 급등해 있었었는데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강세로 플러스 권역에 있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북경협주에서 한 100개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종목은 한 10개 남짓?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는 다 지금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반등 나서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는 미련 갖지 말고 좀 팔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좀 공략을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일신석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없어서 그런데 자연과학경 같은 패턴을 보게 되면 얘도 이제 DMZ 관련주인데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이런 패턴에서 남북경협주들은 이런 패턴에서 공략을 해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면 이런 패턴 아니면은 아난티 지금 말고 요 모양에서 조정을 받을 때, 요 정도 모양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들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신석재도 나쁘진 않아요. 이신석재도 강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요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얘가 한 2,700원대로 조정을 받거나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사면은 이거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기 반복이라서 떨어질 때 사면은 또 올라가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쫓아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바이오리더스. 뭐 어떤 종목?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 네네. 16,600원이고요. 16,600원이시고 비중은요? 한 8% 됩니다. 8%? 네네. 일단 쫓아는 가셨는데 왜 쫓아가셨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좀 너무 높아가지고, 뭐, 팔까 싶기도 하고 싶었어요.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은 못 버네요. 이 회사를 한번 지금 실적 지금 제가 재무제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맨날 적자가 나고 있어요.
아, 예.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줘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 그러는데 대출 받아서 막 이자도 지금 점점 높아질 텐데 회사는 부담이 더 심하겠죠. 네. 수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에도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흐름도 있고,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건 뭐 코로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전주예요. 누가 그냥 회사가 만만하니까 밑에 작전해가지고 그냥 이거 주가를 확 띄우고 있는 건데,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되기는 했어요, 이제. 그래서 비중을 절반만 일단 파시고, 네. 이게 확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16,600원은 그냥 한 방에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한 16,600원짜리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욕심내면 16,000원짜리인데, 근데 16,000원 깨지고 손절하면은 1, 2%라도 손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되니까 딱 매수 가격을 지키질 못하면 그때는 나머지도 파는 걸로. 근데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저는 그냥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지금 5일선을 타기 때문에 작전주라 이게 계속 5일선 타면서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 원 계속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면 이게 한 방에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욕심이 나면 더 가져가시고, 욕심이 안 나면 많이 팔고 정말 쬐끔 남겨놓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전문가님 프로 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키스트도 9% 올라가고 있고 초록뱀도 8%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엔터주 사셨나요? 엔터주는 안 샀고요. 안 사서 왜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일진 하이 솔루스요. 일신 하이솔루스. 근데 제가 계속 한 달 내내 엔터주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엔터주가 없지? 자, 일진 하이솔루스. 네네. 제가 일부러 계속 엔터주만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면 움직일 때가 되면 제가 자랑하려고 계속 엔터주만 그냥 쉬지 않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지지난주 계속 엔터주만 얘기했는데, 네. 방송을 계속 보면 엔터주 안 살 수가 없을 텐데. 자,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 이제 신규주로 이제 그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주는 다른 수소차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이 탱크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안 올라가냐면 이게 기업이 좋다 안 좋다 뭐 그것보다는 네. 많이 올라간 쪽은 개인들이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수소차들이 수소 관련주들이 너무 잘 움직이니까 이제 다 이슈가 다 일신 하이솔루스 다 쏠리죠. 네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돈 많이 벌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전망도 나쁘지도 네.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좋아서 상장을 한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주가는 그 반대로 가니까 답답하실 거고. 예. 자, 작년 대비 지금 실적들을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네요. 뭐 작년에 59억 했고 올해는 50억 했고 분기별로 봤을 때 네. 지난 분기는 돈을 더 잘 벌었어요. 156억. 예. 자, 일단은 컨센서스는 이렇게 컨센서스 보면 굉장히 전망은 좋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77,100원에 20%예요. 77,100원의 비중은 20%. 그러면은 갖고 가세요, 그냥. 이 정도 네. 빠졌으면은 버틸만 하고요. 그 정도면은 그 가격이면은 네. 버틸만 하겠네요. 예. 일단은 가져가시고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 전망을 보니까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망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전망이 조금씩은 수정이 되거나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이대로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반등이 나오면서 뭐 8만 원 이상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 왜 안 움직이냐면 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시장이 별로라서 그래요. 네. 시장이 3,200을 갖다 놨으면 저것도 수익으로 벌써 돌았을 텐데 오히려 지수가 3,200으로 돌았으면 더 추가 매수를 그때는 더 왕창 하시면 되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일단 여기를 하반 경직을 보면서 3,0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지켜봐야 됩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하다가 3,200을 돌파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흘러갈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만, 흔들리더라도 만약에 재차 하락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이솔루션 요 놈은 그렇게 시장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좀 안전한 종목으로 이 정도 위치면은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가, 네. 공모가가 좀 3만 얼마였었는데, 공모가가. 그래서 많이, 일단 공모가에 대비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 싶어서. 뭐 그렇게 따지면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럼 걔네들은 지금 저쪽으로 완전히 쑤셔 박혀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은 뭐 다들 공모가로 따지게 되면 공모가 이러가 가면 다 종목들 지금 자리에서 반에 반토막 다 나야 될 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지금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3,200만 안착을 해주면 네. 잘 올라가고 있을 텐데 3,200을 안착을 못하니까 지금 3,100도 안 가고 있는데 3,200은 그렇죠? 엉강생심인데 어쨌든 3,200을 가면은 그때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자, 계속 빠지고 있네요. 자, 셀리버리. 아마 작년에서도 제가 몇 번 한번 언급을 했었던데 추천주로 언급한 거는 아니고 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을 때 작년에서는 이거 괜찮다, 좋다, 내지는 강하다 이 정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서는 도로 빠질 거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조심하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질문했던 분은 아니겠죠? 자, 매수 가격은 71,700원. 최근에 많이 빠질 때 이제 많이 빠져서 공략하신 것 같네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는 중이고 어느 순간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 있고 도통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면 관망만. 정말 많이 빠지면 25,000원도 빠질 수 있습니다. 25,000원 빠지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토막 나요. 50%.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차트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면 진짜 반토막도 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런 지독한 애들이에요. 원래 이 셀리벌리 움직이는 세력들이 원래 지독한 애들이라 하여튼 그래서 작전주들은 떨어질 때 정말 참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바닥에 있다가 올라갈 때 9,000원짜리 종목이 20만 원 갔으니까 2,000% 간 거거든요. 그래서 2,000% 가는 거예요. 종목이 20배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지독하게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지독하게 작업을 해놓고 뭐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죠. 뭐 올해 안 치면 내년에 치든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치든가. 그래서 언젠가는 또 바닥에서 100%, 200%, 300% 또 올리겠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버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동국 RNS.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상한가 같네요. 자, 이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상한가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상한가 물량이 지금 120만 주 정도 됐는데 아직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게 이탈이 되게 되면 절반 이상 팔면 되고요. 이탈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리를 잘 지키세요.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갭상승이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캄스토리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상한가가 안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보고 파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 날에 상한가 안착되면 그 다음 날에 보고. 그래서 강하면 뭐 분할 매도 하면서 가는 거고 약하면 그냥 다 팔면 되는 거고. 근데 장중에 풀리면 그러면 그때서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요 종목 IHQ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6.25% 상승한 1,61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0.11% 하락한 3,05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하면서 1,00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뭐 그 외에 지금 뭐 대형주 섹터들도 어제는 너무 빠져서 그런지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데, 뭐 조선주들 쪽에서 조금 움직이고, 뭐 건설주에서 조금 움직이고,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지금 뭐 엔터주가 그냥 대놓고 강합니다. 뭐 쇼박스 15% 급등에 뭐 초록뱀 미디어, 뭐 키이스트 장중에 뭐 8% 급등, SM 6% 급등. 그래서 저쪽 애들 좀 강하고, 그다음에 뭐 남북 개업주 강세를 주고 뭐 다 좋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을 지금 그렇게 딱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재차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는 있는데,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반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럼 분명히 한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릴 때 과연 저 소비주들이 과연 가격을 싸게 줄 것이냐? 저는 이 시장이 밀리고 나서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밀리고 나서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한번 흔들고 나서 크게 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와 함께. 그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왜 경기 회복이 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바깥 활동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뭐 회사도 잘 못 나가고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의 공존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밤늦게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심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게 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소비를 못했던 부분들이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나 이런 데 풀리겠죠? 그럼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한번 움직일 거고, 지수는 지금이 아니고 한번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는 2,900까지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거냐. 소비주가 제일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주들이 어차피 흔들었다가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럼 걔네들이 흔들어주면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게 흔들었다가 개인들이 다 올라탈 텐데, 그래서 지금 미리 땡겨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후성처럼 안 떨어지고, 자, 그래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성처럼 지수 오히려 안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려도 버티면서 어느 정도 고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횡보를 해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 여기 보면 왜 자꾸 후성을 얘기하냐면, 후성도 8월 달에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개인들을 털어놓으려고 시장은 빠지니까 얘도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렇죠? 한 단계 들어놓고 흔들면 이걸 못 버팁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8월 달 저 흔드는 걸 못 버텼을 겁니다. 맞죠? 이걸 못 버텨요. 왜냐면 수익이 여기 대비 수익이 막 15%가 쌓여졌는데 그 15%가 다 얘네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15% 더 올라갔다가 15% 내려가고 15% 올라갔다 15% 내려가고. 그러니까 누적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10,000원대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이 50% 됐다가, 그러니까 53% 됐다가 33% 되고, 그러면 20% 차이네. 그렇죠? 15%가 20%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아니 53% 수익이었는데 그 다음날에서는 33%가 돼버려. 그 다음날 또 53% 수익이었는데 또 33% 돼버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을 지수가 흔들을 때에서 이거를 물량을 타는 방법을 올려놓고 왔다 갔다 여기서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성처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나서 잘 버텼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섹터가 지금 봐서는 소비주가 오늘 움직이는 걸 봐서도 그렇고 소비주가 제일 가깝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3,100을 안착을 해주는지 이번 주 계속 째려봐야 됩니다. 아직 시장이 하락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을 1-20%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들이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을 줄 때마다 지수가 3,100을 갔다가 다시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섹터들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소비주들은 비중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좋으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상담으로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예, 한국가스공사.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42,700원이요. 42,700원? 예, 그 60%요. 비중은 60%시고. 예. 뭐 예전에 물려 있다가 수익이 나신 건가요? 엊그저께 사신 건가요? 아니, 한 몇 년 전에 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예. 자, 몇 년 전에 사셨으면은 참 이거 고생 한 1, 2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1, 2년 했고 제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을 상담을 작년에도 해드리고 올해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거다. 이건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혹시 상담을 전에 받았던 분은 아니시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위치를 보면 뭐 바닥이에요.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갈 때가 되면 가는데 지금 갈 때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장기 투자로 하시려고 가져가신 걸 거고 단기로 매매할 게 아니라면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면서 55,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최종 목표치는 8만 원, 그때도 8만 원 얘기했어요. 최종 목표치는 8만 원인데 이게 근데 쉬지 않고 8만 원 가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55,000원 찍었다가 다시 4만 원 내려갔다가 또 55,000원 또 찍었다가 4만 원 내려갔다가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그다음에 6만 원 찍었다가 또 4만 원 찍었다가 또 65,000원 찍었다가 4만 원 찍었다가 또 7만 원 찍었다가 4만 원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8만 원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 넘고 물 넘고 그다음에 뭐 벽타기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8만 원 가는 거지 뭐 순조롭게 그냥 가는 일은 없다.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서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한번 쭉 가져가 보시고 일단 55,0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시간이 얼마일까? 그 정도까지 갖고 가는 게 낫겠다, 그게. 그렇죠. 그럼 그 정도 원래 생각하셨다면 잘 됐고요. 거기서 정본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반등을 주더라도 오늘 소비주나 뭐 남북개혁주 아니고선 여러분들 체감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시장이 압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치 않다 그랬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재차 하락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에서 시장 폭락만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이 압축이 돼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 예전에서는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거나 남북경협주만 움직이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소비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도 한 달 동안 막 급등했던 경우가 있었죠. 시장 흔들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모이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가래들은 가는 그런 장세가 또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어쨌든 오늘 쇼박스부터 해서 초록뱀 미디어, 키스트 이쪽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이콘텐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더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10시 37분이지만 공개 방송이 11시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이죠. 좀 이따 11시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때에서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비주의 흐름들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소비재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수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